여러분, 혹시 달리기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정말 신나게 달리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꽉 뭉치면서 아파왔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정말 지긋지긋한 이 통증, 도대체 진짜 원인이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죠. 로저스의 이야기 정말 남일 같지가 않네요. 잘 뛰고 있었는데 갑자기 송곳으로 콕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달리기를 멈춰야만 하는 그 순간. 정말 답답하고 화나죠. 와, 안드레아 씨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단순히 아파서 멈춘 걸 넘어서 어떻게든 자세를 바꿔서 뛰어보려다가 오히려 양쪽 종아리 근육이 다 파열되는 정말 큰 부상으로 이어졌어요. 이게 바로 종아리 통증을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보통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히 내 종아리 근육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가장 큰 오해가 시작됩니다.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종아리가 약해서 그래요. 뒤꿈치 들기 운동, 카프레이즈 많이 하세요. 물론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때로는 핵심을 완전히 놓친 조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범인을 완전히 잘못 짚고 있었던 거라면요. 종아리는 그저 비명을 지르고 있는 희생양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떨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거의 상식처럼 알고 있던 달리기 원리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보통 종아리가 뻥 차면서 우리 몸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된 엔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반전이에요. 그럼 종아리의 진짜 임무는 대체 뭐냐고요? 추진력을 내는 엔진이라기보다는요. 착지할 때의 충격을 흡수하는 일종의 쇼크 업서버, 그러니까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나 브레이크에 더 가깝습니다. 발이 땅에 쿵 하고 닿는 바로 그 순간 엄청난 부하를 관리하는 것. 그게 바로 종아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거죠. 이 사실은 우리를 운동사슬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달릴 때 우리 몸의 어떤 근육도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연결된 하나의 사슬과 같다는 거죠. 이 비유를 보면 그냥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종아리는요, 진짜 힘을 써야 할 상사, 즉 엉덩이와 고관절 근육이 빈둥빈둥 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번아웃 직전의 불쌍한 직원 신세라는 겁니다. 달리기의 힘은 바로 이 세 근육 그룹, 파워 트리오에서 나옵니다. 바로 엉덩이,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죠. 이 세 팀원이 아주 조화롭게 일을 나눠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팀의 핵심인 엉덩이나 허벅지가 제 역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막내인 종아리에게 쏠리고 결국 가장 약한 고리에서 문제가 뻥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엉덩이랑 고관절이 제대로 힘을 못 써주면 다리가 몸통 아래를 지나갈 때 추진력이 부족해져요. 그럼 우리 몸은 이걸 보상하려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쭉 펴게 되고요. 바로 그 순간 착지의 모든 충격과 부하가 종아리로 그냥 다이렉트로 전달되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달리기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자세 오류들, 그러니까 진짜 범인들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두 범인을 공개합니다. 먼저 왼쪽, 과부폭이에요. 발이 내 몸의 중심보다 너무 앞에 착지하면서 무릎이 앞으로 휙 쏠리는 자세죠. 이때 종아리는 마치 급정거하는 자동차처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약한 박차기입니다. 이건 땅을 밀어낼 때 엉덩이랑 허벅지가 힘을 제대로 안 쓰니까 그 힘든 일을 종아리가 대신 끙끙대면서 하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게으른 상사인 고관절의 약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CPD, 우리말로는 반대측 골반 하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달리는 사람을 뒤에서 봤을 때 한쪽 발로 땅을 디딜 때마다 반대쪽 엉덩이가 아래로 푹 꺼지는 현상이에요. 마치 모델처럼 엉덩이를 한쪽으로 빼고 걷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고관절 주변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그럼 이 골반이 좀 떨어지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8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2018년에 나온 한 연구에 따르면 골반이 단 1도,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1도만 더 기울어져도 부상을 당할 확률이 무려 80%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좋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픈 걸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예 부상을 사전에 막아버리는 아주 적극적인 예방 계획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각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프고 난 뒤에 치료하는 재활에 익숙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부상을 당하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효율적인 몸을 미리 만드는 예방 재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유하자면 소일커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외양간을 짓는 거죠.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게 두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잘못된 달리기 자세를 바로잡고 둘째, 진짜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근력을 키우는 겁니다. 당장 다음에 달리러 나가실 때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해 보세요. 첫째, 상체를 너무 꼿꼿이 세우기보다는 마치 높은 의자에 살짝 걸터 앉는다는 느낌으로 중심을 약간 뒤에 두는 거예요. 둘째, 발이 내 몸보다 앞에 나가지 않게 내 몸 바로 아래에 착지시킨다고 계속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보폭을 줄이는 대신에 발을 좀 더 빠르게 총총총 구르는 겁니다. 스마트폰 메트로놈 앱 같은 걸로 평소보다 분당 5걸음에서 10걸음 정도만 케이던스를 높여보면 과보폭이 마법처럼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동으로 게으른 상사였던 엉덩이와 고관절을 좀 깨워줘야겠죠? 한 발로 하는 글루트 브릿지나 런지 같은 운동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과로에 시달리던 우리 종아리를 위해서는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신장성 뒤꿈치 내리기 운동을 무릎을 편 상태와 구부린 상태 두 가지 버전으로 모두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더 빨라지기 위해서 무작정 더 많이, 더 멀리 달리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비결은 바로 신경근 단련, 즉 우리의 뇌가 근육을 더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스마트하게 훈련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단어 순서만 살짝 바꾼 것 같지만 그 차이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여러분은 단순히 건강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달리기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멋진 달리기를 평생 통증 없이 즐기기 위해 달리기에 충분히 건강한 몸을 먼저 만들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달리기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